안녕하세요. 빔3 제13강 도커 만들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커로 패키징을 하고 이 패키징한 거를 이제 플라스크 레스트풀하게 그 외에도 이제 플라스크 레스트풀하게 만들고 이제 다시 패키징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 비트바이즈 SSH에서 진행되었으며 빔3 보드와 전원 어댑터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작업 공간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mkdir hello docker flask로 만들어주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파일인 hello.파일을 hello docker flask로 복사해 줍니다. 보면은 hello.py가 아까 복사했으니까 이 파일이 이렇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도커를 한번 정리를 해줄 텐데요. 실행되고 있는 도커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섞일 수 있으니까 sudo docker psa로 혹시나 실행 중인 도커 같은 게 있는지 지금 업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컨테이너 아이디를 복사하고 sudo docker kill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나머지 exit나 그냥 단순 생성한 상태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줄 것은 sudo docker images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조금 잡다하게 여러가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냥 다 지워줘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docker container prune 이라고 해주면은 모든 정지된 이제 컨테이너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거 이제 컨테이너를 정리하는 개념이고 이미지를 정리하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이미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컨테이너니까 이제 컨테이너를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도커 ps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컨테이너들을 정리했으니까 남아 있을 거고 이미지들은 따로 정리를 안 했으니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를 정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나중 편의성을 위해서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requirement라는 걸 만들 텐데요. requirement는 이제 파이썬에서 주로 사용하는 패키지 관리 목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PIP로 설치되어 있는 여러 함수 목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리스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패키지 이름과 버전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커 같은 걸 쓰는 이유도 서로 다른 컴퓨터에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만약 다 환경을 맞췄는데 이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 있다거나 그럼 되게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되게 두 개 사이 버전이 달라가지고 한쪽에서 쓰는 기능이 다른 쪽에서 호환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requirement고요. PIP에서는 requirement를 생성하는 것과 requirement를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 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생성을 해서 도커에서 이제 설치를 할 거니까 requirement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p3 freeze 그리고 requirements.txt 라고 해주면은 아까 나왔던 파일 목록들을 전부 requirement로 보내게 되고 빔으로 들어가 보면은 버전 이제 패키지 모듈 이름과 버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전명은 여러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몇 점 몇 점 몇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날짜 방식이나 이 환경까지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메인으로 쓸 거는 플라스크니까 플라스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지워주었고요. 만약 플라스크를 설치하는데 의존하고 있는 의존성 다른 패키지도 있다. 근데 여기 없다 라고 하면은 플라스크 설치할 때 이제 알아서 설치가 되니까 그냥 플라스크만 남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Q로 저장을 해서 나가준 뒤에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도커 파일은 도커가 실행될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이냐, 이제 뭐 그걸 의미하는데요. 일단은 한번 빔으로 도커 파일을 만들고 보겠습니다. 도커 파일 안에는 이제 여러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게 from python-3입니다. 이거는 파이썬 3 이미지를 사용해서 만들겠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copy 점 띄우고 다시 앱, 현재 폴더의 모든 내용을 앱으로 옮기겠다. 왜냐면 이제 다시 슬래시는 루트 이제 최상위 경로인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차피 OS, 즉 이제 가상의 OS, 게스트 OS를 만들어서 띄우니까 루트 경로에다가 이렇게 이 뒤에 오는 슬래시 앱은 도커 컨테이너 안에 경로가 되고, 이 점은 현재 폴더, 즉 현재 폴더를 이 루트 경로의 앱으로 옮기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workdir을 슬래시 앱으로 지정해 줍니다. workdir은 cd라는 명령어, 그러니까 폴더 이동 명령어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workdir을 써주면은 이제 이 폴더를 작업 공간으로 설정을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run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파이썬 3는 있는데 플라스크는 없으니까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requirements를 만들었고요. 이 requirements를 이용해서 설치하기 위해선 pip3 install -r requirements.txt 라고 해주면은 requirements 파일을 읽어서 해당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이제 pip 설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entry point 라고 적어주고 python 3 라고 적어줍니다. 다음 cmd는 일단 hello.py로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entry point, 이제 시작 명령어는 python 3가 기본이 되고 뒤에 오는 내용, 커맨드 내용은 hello.py가 됩니다. 이런 따옴표나 괄호 같은 거에 주의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커맨드는 이제 도커를 실행할 때 바꿀 수가 있는데 엔트리 포인트 쪽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커맨드에 넣어주는 그런 고려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제 이대로 도커를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WQ로 나가준 뒤에 도커 실행할 땐 반드시 sudo 명령을 붙여주시고요. sudo docker build 다시 t는 타겟입니다. my docker flask 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주고 버전 latest로 해줍니다. 내용은 현재 폴더를 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from에서 이제 도커를 만들게 되는데요. 파이썬 3를 가져와서 이제 폴더를 앱으로 이동한 뒤에 workdir 작업 공간을 설정하고 pip3 명령어를 pip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쭉 설치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빌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엔트리 포인트로 이동해서 파이썬 3 명령으로 이 커맨드를 가져와서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sudo docker ps를 보면은 아직 그냥 빌드만 하고 docker images로 보면은 이미지 아마 mydocker flask라는 게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54초 전에 생성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도커를 이제 실행해 주게 됩니다. 이미지 이름은 mydocker flask라고 적어 주었고 run 이제 도커는 명령어는 쪽으로 조금 내려서 sudo를 붙여주고 docker run 다시 d는 백그라운드로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p를 해서 포트를 설정해 줍니다. 5000에 5000. 다음 이미지 이름은 mydocker flask가 되고 버전은 latest가 됩니다. 실행을 해주면은 도커 아이디가 나오고 트레이스로 보면은 mydocker flask가 이제 실행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과 이제 통신을 해볼 텐데요. 통신하기 위해서 CURL, 이제 cur이라고 부르는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cur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커맨드 라인 툴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웹사이트에서 보는 기능을 거기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보는 기능은 이제 get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쪽 이제 커맨드 라인 SSH 통신에서 이런 웹 쪽 통신을 이제 계속 이런 브라우저를 실행할 수 없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런 HTTP 통신 같은 테스트 툴이 필요합니다. 그 테스트 툴로 유명한 것이 이제 CURL, curl이라고 하는 게 있고, HTTP나 HTTPS 혹은 FTP, 이제 FTP는 파일 전송을 할 때 사용되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 curl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제 현재 가상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CURL 127.0.0.1 이라고 하면 이제 로컬호스트, 즉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콜론을 붙여서 포트는 아까 5000번으로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면 헬로 월드 빔에서 헬로 점 파일을 보면은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헬로 월드를 리턴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테스트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청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유인데, 이제 이 CURL로 하는 거랑 이제 실제 브라우저 들어가는 거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온 것입니다. 보통 이제 도커로 하는 경우에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웹 호스팅을 위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REST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REST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인데요. 좀 해석하자면 유추할 수 있는 상태 전송,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TTP 통신에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최대한 활용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건 이제 하나의 아키텍처, 즉 설계 방식의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상태, 즉 서버 쪽에는 아무런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원 기반의 구조, 그 외에 이제 아까 말했던 HTTP 메소드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XML이나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요즘에는 거의 JSON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무상태라던가 이런 건 이제 추구하는 방향에 가깝고, 우리가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HTTP 메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REST API를 설계할 때 제일 고려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get, post, put, delete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을 수도 있지만 post도 있긴 했었는데, get은 무언가를 요청할 때 사용을 하고, post는 생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put은 수정을 할 때 사용하고, delete는 뭔가 삭제하고자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한 이제 메소드를 적극 활용한 그런 구조가 되고요.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상태를 서버에서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가 이제 다 넘겨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랑 풋을 보통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두 개 차이라고 하면은 풋은 식별자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 글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색을 이렇게 3번 보내면은 새로운 글이 3개 생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풋은 식별자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새 글이 아니라 1번 글을 쓴다 라고 되겠죠. 만약 1번 글이 없다면은 1번 글이 생성이 될 거고, 1번 글이 이미 있다면은 그 1번 글이 수정되거나 혹은 내부 처리에 따라서 덧붙여지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보통 풋을 수정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없을 때는 생성하는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get은 이제 데이터를 받을 때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받을 때 쓰고, delete는 뭔가 삭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ESTful이라고 같이 나오는데, RESTful은 REST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크로도 이 구조가 가능한데요. RESTful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pip3 install flask
RESTful이라고 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썼던 플라스크에서도 REST 메소드를 구분을 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hello.py를 보면은 이렇게 메소드를 구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URL 쪽에서 get을 받았을 때, post를 받았을 때 처리를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봤던 4개 외에도 그게 7개 정도로 나누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 이제 쪽에서 메소드를, 만약 메소드가 post면 이렇게 쓰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좀 비효율적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RESTful하게 설계를 하는 방법이,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flask-restful이라는 모듈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는 게 URI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이제 여기 그냥 //test, /data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URI에 포함되게 됩니다. URI는 Uniform Resource Identifier의 약자로 통합 자원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RFC 3986-URI에 대해서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보다 과거에는 제일 과거가 URN, 그 다음 URL로 갔다가 현재 URI까지 넘어왔습니다. URN은 보통 이 자원의 이름만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썼던 127.0.0.1/data 혹은 테스트 이런 거라든지 온지의 프레젠테이션, 이런 자원의 이름만 의미했다면 URL은 이 전체 독스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까지 다 포함하는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주소가 되는데요. 이 주소 URL이 URL에서 URI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이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선 이제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를 테스트가 아니라 샘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러면 URL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처리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결국 같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데 URL이 바뀌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URI 형식이 나왔고, URI는 이제 URL과 URN을 전부 포괄하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REST 서버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일단 rest.py 라고 적어줄 거고요. 처음 설정 부분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크 모듈을 가져오고 RESTful 모듈에서 API와 request parser를 가져옵니다. 다음 리소스도 가져와 줍니다. 일단 파서를 먼저 설정해 주겠습니다. 리퀘스트 파서는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parse에 이제 아규멘트를 더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name 아규멘트만 넣어주고 타입은 str, 스트링 형태로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어느 방식일 때 특정 특정 URI에서만 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위에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앱을 설정해 주고요. 플라스크 앱을 만든 뒤에 API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hello world라는 이름으로 리소스를 이제 만들어 주고, 이 안에는 셀프가 get일 때 그리고 post를 받았을 때로 나눠 줍니다. 이러면은 get으로 이제 hello world로 들어왔지만 get으로 받았을 때랑 post로 받았을 때 처리가 각각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et으로 받았을 땐 return을 hello world, 그러면 이제 JSON 형식이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쪽에 post로 받았을 때는 무언가 데이터가 같이 넘어올 테니까 파서에서 아규먼트들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name이라는 아규먼트를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아규먼트에서 name을 가져오고 high에다가 이제 받은 name 아규먼트를 리턴해 줍니다. 이 밑에다가는 이제 헬로 월드를 만들었으니까 API에 리소스를 추가해 줍니다. 다음 만약 이제 자체 서버로 실행되도록 만들어주고 app.run까지 추가해줍니다. 다시 저장을 하고 나가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은 이제 루트 이제 슬래시로 들어왔을 때 헬로 월드로 이제 add 리소스 즉 이제 요청을 슬래시로 요청이 왔을 때 헬로 월드를 가리킨다 라고 이제 API에다가 추가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 파일을 약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제 플라스크 레스트가 설치되었으니까 pip3 freeze requirement로 이제 넣어주고 다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해 줍니다. 레스트풀과 플라스크만 남긴 뒤에 저장하고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일단 기본 변동되는 부분은 requirement는 변경이 될 거고 이 커맨드는 이제 기본 헬로 월드였는데 이거를 레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사실 커맨드는 뒤에 입력해 주는 것 따라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꿀 필요는 없지만은 그 편의를 위해서 바꿔 주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도커 열려있던 도커를 종료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sudo docker ps a를 보면은 아까 열었던 도커가 실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sudo docker kill 그래서 도커를 종료해 줍니다. 다시 도커를 이제 빌드를 해주고 이제 빌드는 requirement 설치하는 거 외에는 크게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음 똑같이 도커 플라스크 마이 도커 플라스크란 이름의 레이티스트 버전을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고 5000번 포트로 연결해 줍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하면은 실행이 되었고요. 컬 명령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curl 127.0.0.1 그러면 헬로 월드가 이제 리턴이 오고 컬을 이제 붙일 수 있는데요. 127.0.0.1에 다시 D를 붙이면은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포트 형식이 됩니다. 네임을 빔3로 해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이 빔3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똑같은 URI로 보냈는데 이제 데이터가 있냐 없냐 따라서 다른 처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REST API 서버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3강 도커로 이제 플라스크 서버 제공하는 것을 만드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